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엠뱅골드 김태훈 매니저입니다. 2024년도 생쇼 이 스튜디오 출연으로 이제 제가 마지막 차례인 것 같은데 좋은 종목으로 말씀을 드릴 테니까 끝까지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자, 우선은 12월 달 그리고 올해 마지막 날인 만큼 제가 이제 12월 달에 어떤 종목들을 공략을 했는지를 정리를 좀 해봤고 앞으로의 그 업종에 대한 부분들 그 중에서도 제가 오늘 세 종목을 픽을 해서 이제 리뷰를 바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자료를 준비한 부분들 제가 12월 달에 어떤 투자 전략을 가져왔는지 이렇게 좀 보시면은 우선은 제가 제약바이오 섹터에 대해서는 이제는 저가 매수의 기회다라고 좀 강조를 드리면서 퓨처캠, SK바이오팜, HEM팜, 녹십자, 인벤티지랩 이런 ST팜 이런 종목들을 편입을 미리 해놨고요. 자, 그리고 이제 2월 중순 정도부터는 제가 사실 생쇼 방송 꾸준하게 시청하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제가 한 6개월 정도는 반도체 철저하게 외면을 했습니다. 왜냐? 하락할 것 같아서. 그래서 이 보유자분들 입장에서는 사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 자체가 불편하실 수는 있겠지만 이 방송을 보시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저만의 그 인사이트를 얻어가시기 위함이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던 부분들은 인기가 많아지려고 조금은 관망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린 게 아니라 빠질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러던 제가 지난 12월 중순부터 여러 가지 반도체 종목들을 거의 한 10개 중에 한 6개 종목 정도가 반도체 섹터만 지금 공략을 하고 있고요.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넥스트칩, 퀄리타스 반도체, ISC, DBITech, PSK 홀딩스 이런 종목들을 편입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반도체는 이제는 어느 정도 바닥을 찍고 내년에 한 상반기 정도에서는 분명히 턴어라운드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흐름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우리 편인 그런 종목들 오히려 반도체 섹터가 이제는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에도 아가만 컴퍼니, 제로투세븐과 같은 이 저출산 관련된 종목들 시장에서 관심 받기 전에 바닥에서 깔아놓고 30% 가까운 또 수익 실현 해놓기도 했었고요. HVM 같은 경우에도 지금 급등세가 좀 나오는 상황에서 한 20-30% 정도까지 올라갔던 상황입니다. 자, 모든 종목들이 목표가 달성하지는 못했지만 목표가 달성한 종목들이 훨씬 많았고요. 그거와 자세한 내용은 제가 운영하고 있는 녹색 밴드 통해서 다 수익률 공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김태훈 매니저가 이 시간보다는 어떻게 보면 이 방향에 대한 부분들을 잘 잡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선주 같은 경우에도 제가 10월 중순에 이 제약바이오 섹터 비중 잠깐 줄이고 조선주에 대한 비중 확대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삼성중공업, HD한국조선해양, HD현대중공업, 하나오션, 하나엔진 이런 이 다양한 조선주들을 말씀을 드렸다면은 이제는 우리가 다음에 바라봐야 될 업종은 반도체와 제약바이오다. 그거를 미리 준비를 해놨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목표가 달성한 종목이 있기 때문에 우선은 목표가 달성한 종목 인벤티지랩 리뷰를 도와드리고 나머지 이제 두 종목 조금 더 리뷰하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리뷰할 종목은 인벤티지랩이고요.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이제 1차 목표가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21% 수익률 달성할 수 있었고 사실 매수하고 나서 40% 가깝게 올라갔습니다. 거의 36.7%까지 올라갔던 부분들이 있는데 우선 조금만 더 보겠습니다. 2차 목표가 23,700원까지 열어두고 우선 만약에 보유하신 분들 계신다면은 우선은 11선 정도 이탈하면 비중 조금은 줄이는 것도 고려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인벤티지랩 같은 경우에는 페트론과 마찬가지로 항상 이 비만 치료제 관련된 부분들 이슈 받았을 때 주목을 받는 기업인데요. 특히나 다음 달에 있을 이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도 주요 키워드 중에서 GLP-1과 관련된 이 비만 치료제 관련된 이슈 또 다시 한번 아직까지 좀 살아 있고요. 거래량에 대한 부분들 아직까지 좀 시원하게 거래가 급증을 했던 부분들은 아니기 때문에 우선 추세 자체는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거래도 같이 동반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 두 번째 리뷰할 종목은 녹십자입니다. 녹십자도 제가 마찬가지로 주봉 차트 보여드리면서 일봉상에서는 사실 부담스러운 자리가 될 수 있겠지만 주봉 차트를 보시면 상당히 지금 자리는 매력적인 구간이고 최근에 올해 형성됐었던 이 박스권 요거는 저는 상방 뚫고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혈액제제 관련해가지고 이 알리글로에 대한 또 이 판매, 성장에 대한 기대감까지도 내년에 본격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부분들이고 최근에 이 녹십자 같은 경우에는 ABO 홀딩스라는 또 지분 인수를 통해서 이 혈액원, 이 혈액 공급에 대한 부분들, 혈액원에 대한 부분들도 확보를 했기 때문에 또 수직 계열화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까지도 같이 반영이 되면서 저는 요 전고점 부분은 충분히 돌파할 가능성 높다. 자, 그래서 기존에 말씀드렸던 목표가 198,000원, 거의 한 20만 원 구간 정도까지는 가격대 열어두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리뷰할 종목도 SK바이오팜입니다. 자, SK바이오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종목은 안 올라갔을 때도 제가 계속 리뷰를 했던 종목입니다. 수익 난 것만 리뷰하는 거 아니고요. 항상 저는 하락하는 종목들에 대한 리뷰도 꾸준하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자, 오늘 이 무거운 종목이 8% 가깝게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제약바이오 섹터에 대한 부분들 우리가 예의주시해야 되는 부분들이 뭐냐면은 셀트리온, SK바이오팜,
그리고 뭐 녹십자와 같은 시가총액이 낮지 않은 기업들이 이 정도로 급등을 하고 있다. 개인 수급으로 못 올립니다. 결국에 외국인이든 기관이든 이 메이저 수급들이 아마도 상승 흐름이 좀 이렇게 견인하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뭐 SK바이오팜 같은 경우는 뇌전증 신약 쪽 관련해서 엑스코프리에 대한 이 성장성과 시장의 평가 자체가 상당히 우호적으로 이야기들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뇌전증 신약 쪽 관련해서는요, 이 약물 치료에 대한 수요가 앞으로 더 증가할 것이다라는 부분들이 있는데 수술에 대한 이 환자들의 좀 거부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임상에서 나왔던 데이터들보다 현업에서 활동하시는 그 전문가들의 이 평가를 보면은 상당히 저는 좋다라는 인식을 받았기 때문에 이 엑스코프리 쪽 관련된 부분들, 뇌전증 신약 관련된 모멘텀 길게 보시고 끌고 가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주가, 주봉 차트 한번 길게 보시면은 이제 턴어라운드 되고 있는 바닥에서 돌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제가 공개 방송할 때마다 말씀을 드렸던 게 투자금이 적으신 분들은 재미없을 수 있겠지만 투자금이 조금 크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적합한 종목으로 상당히 매력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끌고 가도 된다. 저는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공략할 종목은 제가 거의 12월 중순부터 이제 반도체 섹터, 뭐 ISC나 PSK 홀딩스 이런 종목들도 지금 잘 가고 있거든요. 이번에도 좀 바닥 구간에 있는 뭐 당장 오늘 올라가지 못하더라도 내년 1분기, 2분기 정도까지는 끌고 갈 만한 이 바닥가 있고 밸류에이션 멀티플까지 상당히 낮은 기업을 하나 편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편입할 반도체 종목은 자, 현재가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가는 17,150원이고요. 종목명은 STI 편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STI 같은 경우에는 뭐 최근에 제가 이제 ISC나 PSK 홀딩스에 대한 이런 HBM 쪽 관련된 부분들과 연계될 수 있는 종목들 계속해서 공략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 이전에는 이 엔비디아나 AMD 쪽에 대한 이 수요, 공급에 대한 부분들만 사실 경쟁을 했었다면은 지금 많은 빅테크 기업들, 뭐 예를 들면은 뭐 테슬라나 뭐 이런 또 브로드컴 이런 여러 가지 기업들도 마찬가지로 HBM4에 대한 수요를 계속해서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정도면은 우선은 그동안 워낙 많이 빠져있던 상황에서 이 반도체 섹터에 대한 흐름 변화는 지금부터 바라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과대낙폭주고요. 당장 안 올라가더라도 이제는 손절 잡을 구간보다 익절 잡을 구간 자체가 상당히 높은, 손익비가 높은 자리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오늘 준비한 자료를 보면서 조금 더 추가 설명 도와드리고 나서 이 목표가 손절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이제 HBM4 확보를 위한 빅테크 기업들의 경쟁이 조금 더 가속화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제2의 엔비디아로 주목받고 있는 이 브로드컴, 그리고 이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AI나 슈퍼컴퓨팅용으로 이 차세대 HBM4 메모리 확보를 위해서 결국에 AMD와 엔비디아와 같은 기존의 이 고객사들 관련해서 좀 경쟁, 이 메모리 확보를 위한 경쟁이 가속화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뭐 실제로 최근에 주문형 반도체 쪽 관련된 시장이 앞으로 성장을 하게 된다면은 엔비디아와 AMD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들로도 마찬가지로 HBM에 대한 수요, 기대감이 앞으로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고객사가 다변화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은 이 HBM 시장 내에서 시장의 결 자체가 바뀌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 자료 한번 보여주시면은. 자, 이 관련해서 이제 STI에 대한 투자를 그러면 지금 왜 관심을 가져야 되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면은 우선은 HBM 쪽에 대한 분위기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고요. 실제로 이 많은 반도체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뭐 후공정 쪽이나 아니면 이 미세공정 쪽 관련된 투자가 앞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동사가 갖고 있는 이 팩건설 본격화되는 인프라 투자로 이 주력 제품인 CCSS, 이 중앙 화학 약품 공급 자체에 대한 매출 증가가 앞으로 동반 성장할 것이다라는 부분들이 좀 있고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뭐 리플로우 장비 쪽 관련해서 이제 PSK 홀딩스를 말씀을 드렸다면은 뭐 동사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 리플로우 장비와 같은 다양한 사업을 다변화시키고 있다라는 부분들도 하나의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도체 업황이 바닥이 어느 정도 저는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 내년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까지도 같이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실적은 어떠냐, 전망은 어떠냐, 자, 다음 자료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년 실적에 대한 부분들뿐만 아니라 이 수주잔고에 대한 성장도 지속될 것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좌측에 보시는 네모칸을 보시면, 자, 올해는 작년보다 이 매출액이나 영업이익률 자체가 감소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당연히 실적이 좋지 못하다 보니까, 그리고 이 반도체 섹터에 대한 투심이 위축되다 보니까 올라가지 못했지만, 자, 이 내년은 우리를 이제 내년을 준비해야 될 시기가 되지 않았나요? 결국에 내년에 매출액과 영업이익률 개선 효과가 본격화될 것이다 라는 부분들도 좀 있고요. 이 STI의 수주잔고 추이를 보시더라도 이제 어느 정도 올해 작년 말을 기점으로 수주잔고 또한 회복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뭐 시간 자체, 뭐 당장 오늘 올라간다, 내일 올라간다 이런 식으로 접근할 종목들을 한다면 사실 이런 종목들은 부합하지 않습니다만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리스크, 이 변동성 대비해서 목표가를 조금 더 높게 잡을 수 있는 즉 손익비가 높은 매매를 한다면 바로 이런 종목들도 하나의 대안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가격 전략 바로 말씀을 드리면은 자, 우선은 목표가는 19,250원 그리고 손절가는 14,950원 말씀을 드리고요. 자, 오늘 공개 방송은 없고요. 2024년도 아마도 생쇼 스튜디오 출연을 통해서 인사드리는 마지막 순서인데요. 새해 복 미리 많이 받으시고 올 한 해 고생 많으셨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